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구재선입니다. 오늘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이것도 법정교육에 속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간단하게 이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에는 대략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시간이 분기마다 3시간에서부터 6시간, 법적 근거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서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또 개인정보 보호교육, 괴롭힘 방지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법정교육이 다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산재 현황,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방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 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계획 수립, 그리고 서비스업의 사고 예방의 10가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인원 수는 855명으로 2018년도에 971명보다 116명, 11.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한 1999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감소율로 보게 되면 2019년도가 11.9%, 그 다음이 2014년도가 8.99% 감소했고요. 2005년도가 8.55%, 2001년도가 7.71%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감소한 인원수로 보시게 되면 2019년도가 116명으로 제일 많이 감소했고요. 2005년도가 111명, 2001년도가 109명, 2014년도가 98명. 이래서 2019년도에는 감소율이나 감소 인원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해가 되는데, 주요 감소 원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형 물류업체에 대해서 특별 감독 등 관리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도심지의 그 제한 속도, 잘 아시다시피 시속 60km에서 50km로 속도가 낮춰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이제 감소됐고,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를 한번 표로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떨어짐에서 290명이 사망했는데 2019년도에는 265명으로 25명 정도 감소가 됐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끼임 사고가 2018년도 75명보다 66명으로 9명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감소로 보게 되면 2018년도 65명에서 2019년도 54명으로 11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VR 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가상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도에도 산재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감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의 관리 감독 방식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 순찰 점검을 건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세 번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들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를 이수해야 되는데, 업종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수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 기업 필수 교육입니다. 이수 시간표를 다음 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교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리고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관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8시간은 온라인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나머지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채용시라든지 아니면 작업이 변경됐다라든지 특별교육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업안전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업종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또는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공정별 작업 및 설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간략해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상황 발생 시에는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로 사망자,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는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했을 때는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비스업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나 기름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거운 물건은 이동 대차라든지 아니면 2인 1조로 운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 제동등, 건조등, 후미등 및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뜨거운 음식 등은 이동 대차로 운반하고 화상 방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외부인에 의해서 수리나 점검을 작업할 때는 작업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바닥 물청소, 사다리 등 설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 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계단 끝단과 경사로 끈 통로에는 미끄럼 방지를 조치해야 합니다. 열 번째, 야간 작업 근로자는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10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이대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이수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정상적인 교육기관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증명할 수료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수강 기록을 위조하거나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기관증 등록증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표시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은 5인 이상의 직장인으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시간은 분기당 1회씩 3시간에서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는 미수료자가 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HRK와 상의하십시오.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